여러분 혹시 슬로우 조깅 하는데 살은 하나도 안 빠지고 오히려 무릎이랑 종아리만 아픈 적 있으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이게 상황이 너무 억울하죠. 아니 남들은 다 빠진다는 슬로우 조깅인데 왜 나만 효과가 없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만 신경 쓰니까 한 달 만에 91kg에서 84kg까지 7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제가 슬로우 조깅 효과 못 보시는 분들의 시간 낭비, 감정 낭비 싹 끝내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죠. 먼저 슬로우 조깅 효과를 보기 위해선 페이스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달리면서도 웃을 수 있는 정도, 이걸 니코니코 페이스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페이스로 달려주시면 됩니다.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숫자를 궁금해하실까봐 숫자로 말씀드리면 저는 한 달 동안 9에서 12 정도 페이스로 슬로우 조깅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슬로우 조깅 할 때 페이스가 8에서 9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건 초보 러너에게는 적용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유튜브를 찾아보고 처음 슬로우 조깅 할 때 페이스를 8에서 9 정도로 뛰어봤는데 저에게 있어서 그 정도 페이스는 슬로우 조깅이 아니고 정말 열심히 달리는 속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아니 왜 굳이 느리게 뛰어야 하지? 빨리 뛰면 더 많이 빠지는 거 아닌가? 의외일 수 있겠지만 지방은 빨리 뛸수록 더 잘 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꾸준히 달릴 때 훨씬 효과적으로 타게 됩니다. 우리 몸의 지방은 운동을 시작하고 30분 이후부터 적극적으로 타기 시작하는데요. 30분 전에도 지방이 타기는 하지만 30분 이후부터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20분 달리는 것보다 슬로우 조깅으로 40분 달리는 게 살이 더 잘 빠진다라는 거죠. 실제로 일본 후쿠오카 대학교의 타나카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빠른 속도로 짧게 달린 것보다 천천히 오래 달리는 것이 지방 연소에 더 효과적이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논문이 아니라 실제 제가 뛴 기록만 봐도 6분대 20분 페이스보다 10분대 50분 페이스가 칼로리 소모가 더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다이어트를 위해서 슬로우 조깅을 하시는 분들은 페이스가 너무 빠르면 무릎이던 정강이던 부상당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죠. 저도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페이스 신경 안 쓰고 슬로우 조깅 할 때는 무릎이랑 정강이가 너무 아팠습니다.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슬로우 조깅 하는데 무릎이랑 정강이 아프신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페이스를 9분에서 12분 정도로 걷는 것과 비슷하게 아니면 진짜 걷는 것보다 느리게 달려보세요. 달리는 속도는 느리지만 빠지는 속도는 빠르다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초보 러너에겐 9에서 12 페이스가 이상한 페이스가 아니니까 절대로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유튜브나 인스타를 보면서 다들 엄청 빠르게 뛰고 잘 뛰니까 나만 너무 느린 것 같고 못 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슬로우 조깅을 한 달간 하고 몸무게가 빠지는 걸 보니까 초보 러너에겐 9에서 12 페이스가 절대 이상한 페이스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페이스가 느리더라도 꾸준하게 슬로우 조깅 하시면 분명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 페이스 조절 말고 더 쉽고 빠르게 슬로우 조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아직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세요. 슬로우 조깅 효과를 더 극대화해 줄 수 있는 방법, 그건 바로 쿠션이 좋은 러닝화를 신는 겁니다. 너무 당연하지만 쿠션이 좋은 러닝화를 신으면 일반 신발을 신고 달리는 것보다 무릎 정강이에 가는 충격을 쿠션이 완화해 줍니다. 슬로우 조깅은 오래 편안하게 달리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러닝화 선택 하나가 러닝 지속 시간과 회복 속도를 크게 좌우합니다. 조금만 신경 써서 잘 고르면 같은 시간을 뛰어도 더 쉽고 더 빠르게 더 크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조금이긴 하지만 신경 쓰는 게 조금 힘듭니다. 저도 처음에 러닝화를 고를 때 종류가 너무 많고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몰라서 그냥 비싼 러닝화, 대회 뛰는 사람들이 신는다는 카보나 같은 거 사려고 했는데 이건 오히려 초보자들이 신으면 부상을 더 많이 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릎과 정강이에 오는 충격을 완화해주면서 오래 달릴 수 있게 해주는 쿠셔너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추천드리는 쿠셔너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해보세요. 다음으로 슬로우 조깅 효과를 보기 위해선 착지법을 신경 써야 합니다. 제가 9에서 12 페이스로 슬로우 조깅을 해봤는데 천천히 달린다고 무조건 부상을 안 당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한 달 동안 슬로우 조깅으로 뛰어보니까 저는 정강이 쪽이랑 무릎 쪽에 통증이 있었습니다. 걸을 때, 계단 올라갈 때, 앉았다가 일어날 때 너무 아팠어요. 느리게 뛰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하고 찾아봤더니 제 착지법이 문제였더라고요. 여러 연구 결과와 논문들에 따르면 뒤꿈치를 착지하게 되면
무릎이랑 정강이에 더 큰 충격이 가해지게 되고 통증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대체 어떻게 착지해야 덜 아플까? 이걸 찾기 시작했습니다. 논문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앞, 중간, 뒤 순서대로 착지하는 방식, 미드풋 착지 방식이 충격 분산에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논문만 봐서는 이게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달리면 뒤꿈치가 먼저 닿는데 어떻게 앞, 중간, 뒤로 닿게 하라는 거지? 감이 전혀 안 잡혔습니다. 그러다가 런클리어 김영복 감독님의 영상을 보면서 제가 헷갈렸던 부분들이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앞, 중간, 뒤 착지가 가능하구나 하는 게 바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이 알려주신 방법을 제가 직접 적용해보고 어떻게 착지하는지 지금 말씀드릴게요. 어려운 동작이 아니니까 같이 따라해 보시면 아, 이거구나 하고 감이 바로 잡히실 겁니다. 먼저 발을 떼고 내려놔 보겠습니다. 발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요. 발을 떼고 내려놓으면 자연스럽게 앞꿈치가 먼저 닿고 중간, 뒤꿈치 순서로 닿게 됩니다. 다음 발도 똑같이 떼고 놓고 떼고 놓고 이렇게 착지하며 달리는 게 미드풋으로 달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힘을 줘서 무릎을 막 높이 드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발을 떼고 놓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떼고 놓고 힘은 빼주시고요. 떼고 놓고 어렵지 않죠? 그런데 막상 밖에 나가서 이렇게 뛰려고 하면은 뛰는 게 되게 부자연스럽고 이렇게 뛰는 게 잘 안 됩니다. 막 앞꿈치를 생각하게 되고 스텝이 꼬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걸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제자리 뛰기를 해보세요. 발의 착지를 보시면 앞, 중간, 뒤 이 순서대로 착지가 됩니다. 이대로 천천히 앞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발의 보폭이 넓어지지 않게 주의하는 겁니다. 발의 보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예전 습관처럼 뒤꿈치가 먼저 닿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의할 점은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게 주의해야 돼요. 달릴 때 엉덩이를 앞으로 보낸다 라는 생각으로 달리면 되죠. 이렇게 뛰다 보면 처음 일주일은 부끄럽습니다. 내가 길을 막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가 뒷사람이 나를 추월하면 나도 빠르게 뛰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일주일만 해보세요.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무릎과 정강이 통증도 눈에 띄게 줄어들 거예요. 2주가 지나면 살이 빠지는 게 체감이 되고 3주가 지나면 주변에서 너 살 빠졌니? 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슬로우 조깅으로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는데요. 최근에 댓글로 제 식단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한 달간 식단을 간단하게 말씀드려보자면 저는 따로 크게 식단을 하진 않고 평소와 똑같이 일반식 먹으면서 양만 3분의 1 정도 덜 먹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다이어트 하면 닭가슴살, 샐러드, 고구마 이렇게 빡세게 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일반식 먹으면서도 충분히 감량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평소 먹던 대로 먹으니까 중간에 폭식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식단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은 평소처럼 드시면서 양만 줄여보시는 방식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꾸준히 오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슬로우 조깅처럼 말이죠. 하지만 야식을 먹으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하면 슬로우 조깅 효과를 볼 수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슬로우 조깅은 절대로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페이스를 조절하고 러닝화를 잘 고르고 착지만 신경 쓰면 초보 러너라도 몸무게가 많이 나가도 꾸준히 할 수 있고 몸이 변하는 걸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이렇게 느리게 뛰어도 살이 빠질까? 이게 운동이 맞나? 그런데 직접 해보고 눈바디가 달라지고 한 달 만에 7kg가 빠지는 걸 보니까 저도 놀랐습니다. 예전에는 러닝이 고문당하러 가는 시간이었다면 슬로우 조깅을 하고 나서부턴 러닝이 제 건강을 챙기는 시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젠 러닝이 제 일상에서 완전히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충분히 저와 같은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저보다 더 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같이 뚱뚱한 초보 러너도 해냈다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해낼 수 있습니다. 슬로우 조깅은 꾸준히 하는 사람이 이기는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천천히 꾸준하게 슬로우 조깅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직접 해보고 체험한 것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정보 많이 드릴 테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초보 러닝 가이드 달리미터였습니다.